자,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선물 두 번째로 한번 또 보죠. 그 피라미드 건설 현장을 각 파라오들은 둘러보게 되죠. 쿠파왕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덤이 사후에 자신의 무덤이 잘 지어지는지 시차를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 그 당시에 피라미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우리들이 대부분 이것도 정확한 자료일까만은 추정을 많이들 하지만 당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뭐 철이라든지 그런 도구들은 없었죠. 당연히 기중기도 없었고, 그 대신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잘 휘어지는 구리톱과 돌망치 같은 도구들은 있었답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구리톱으로 네모나게 자른 돌을 배로 실어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나무길에다가 삼나무 열매 기름을 부어 가지고 돌이 잘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을 하고, 뭐 이동을 할 때는 일꾼들 최대 20여 명이 돌 한 덩어리, 즉 15톤에 가까운 무게를 그렇게 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만들 터에다가 각 면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도록 틀을 잡고 평평하게 다듬어서 벽돌을 가지고 채석장에 가지고 오신 그 벽돌을 쌓아서 피라미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게 점점 높아갈수록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옮길 수 있도록 피라미드 옆면을 따라 비탈길을, 흙길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쌓아 올라가고, 마지막에 제일 위에 이제 뾰족한 갓돌을 얹고 비탈길을 허물면서 피라미드 외벽에 석회를 발라서 완성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라미드는 대부분 그 농부들이 뭐 일꾼으로서 했다고 그러는데, 7월이나 11월에 이제 나일강이 넘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농부들은 그 대가로 옷감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피라미드가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럴 때 사실 뭐 그 파라오, 그 이집트 왕들의 힘이 계속 강해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후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기후에 맞게 그런 기후가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심하게 가뭄이 올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200년 무렵에 이제 이집트에 심한 가뭄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줄어들자 땅이 메마르고 농사가 지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자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살기가 어려워지자 파라오를 원망하면서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파라오의 힘이 약해지는 때도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저희들이 요즘에 이제 향수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농부부터 파라오까지 모두 향수를 즐겨 썼다고 그런답니다. 이것도 상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향수를 만들어 썼는데, 그 가운데에는 50가지 이상의 원료를 섞어서 만든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덩어리, 즉 머리에 쓰고 있는 가발에서 나는 나쁜 냄새도 없애줌으로 인해서 향수를 일찍부터 사용했던 나라가 이집트였다. 그런 이런 것도 뭐 좀 기본적인 상식 좋죠. 이런 거 하나 또 기억을 하고 그러시게 되면 참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말씀을 올려드리고, 근데 뭐 이렇게 파라오의 힘이 약해지고 이집트에 또 위기가 닥쳐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뭐 또 지방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다가 또 약해지면 그렇게 대부분 하는 건데, 이집트도 이제 그런 과정을 대부분 다 겪었다고 그래요. 대부분 다 겪고, 그러면서 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강성해지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겠죠. 반복되는데, 그 무덤 속에 이제 무덤을 보면서
미라를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육신이 없으면 영혼이 머물 곳이 없다 생각해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미라를 만들 때는 첫 번째 뭐 내장과 뇌를 꺼내서 몇 개는 버리고 몇 개는 그릇에 담고 심장과 신장, 콩팥이 있죠. 그거는 몸속에 그대로 뒀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금과 천년 탄산 소다로 시신을 덮어 씌우면 시신이 건조되죠. 건조되고 이제 세 번째, 시신의 배 아래쪽에 부적을 놓고 리넨 천으로 시신을 감쌌다고 그래요. 감싸고 마지막으로 미라의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면서 미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미라를 만들었던 과정들도 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세계사편에 이렇게 좀 소개가 되어져 있네요. 소개가 되어져 있고. 자, 이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사실 이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이집트가 결국에는 쇠퇴를 하고 왕조가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이집트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야망으로 이집트에 와 있던 카이사르라는 카이사르를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죠.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힘을 이용해서 이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욱 강한 이집트를 독립적 나라로 만들려고 했죠. 만들려고 했는데 이 카이사르가 암살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이 야심찬 클레오파트라의 꿈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결국 이집트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마지막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찬란한 그 문화를 꽃피운 고대 이집트 문명은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3000년에 걸쳐 발전한 이집트 문명이 이로써 막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리스 문명이 발전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고, 이집트가 로마 제국으로 흡수가 되면서 로마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 뭐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저희들 알잖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아졌다면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 왜 로마의 집정관, 아까 이야기했던 카이사르를 비롯한 여러 남자들을 클레오파트라가 매혹을 했다고 그러죠.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역사, 철학, 문학에 박식했고 매우 아름다워가지고 로마에 있는 여러 남자들을 매혹시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클레오파트라의 꿈은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만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이집트 문명 나일강의 선물에서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글자도 크고 그림도 많고 그래서 보기도 참 편합니다. 근데 뭐 배웠던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세계사 내용들을 이 책을 보면서 한번 쭉 또 읽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이런 거였구나, 한번 새로운 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방문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한번 가볍게 들어보신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